네, 지금 시각 헌재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선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 등 포함해서 스튜디오에서 저희는 대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에 출근하는 모습 저희 함께 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규정이다. 그렇게 요약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저희들 미리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재해 감사원장 민주당 측에서 6가지, 7가지 탄핵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습니까? 잠시만요. 저희 지금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어서 이거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모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모순적 행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기존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라는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 풀고 처음부터 바르게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있고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된 뒤에 즉시 항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참으로 옹색한 변명입니다. 과거에도 검찰이 피고인이 구속 취소된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검찰은 2023년 9월 공동 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2건 모두 즉시 항고했고 이 중 한 건이 인용됐습니다. 윤석열의 사례와 매우 유사합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이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바로 즉시 항고를 하면 됩니다.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면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범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네, 대검찰청 앞을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취소 지휘는 부당하다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를 통한 상급심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등은 잠시 후 대담을 통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왔군요. 윤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후에 서울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즉각 항고와 관련해서 또 탄핵 선고와 관련한 언급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좀 저희가 추가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두 분께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여쭤봤는데요. 계속 말씀해 주실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규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민주당 측이 한 6가지, 7가지 사안에 대해서 탄핵 사유를 들어서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해서 최재 감사원장은 중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전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주목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 표적 감사였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표적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기각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표적 감사가 아니라 표적 탄핵이다라고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잠시 뒤에 나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결국 기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대한 위헌,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만큼의 위헌은 아니었다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이고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뭐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나 위헌적으로 감사를 한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었죠. 근데 부실 감사였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이 부실 감사 이제 법적 잣대로 보면은 부실 감사까지는 아니었다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감사원 또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에서 소위 유령 건물에 대한 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감사원에서는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경호처 등이 자료 협조를 잘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유령 건물에 대해서 왜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경호처에다 물어보라. 그러니까 경호처의 책임을 떠넘겼거든요. 이것 자체가 앞뒤 말이 달라진 부분이고 이런 감사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가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만큼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 역시도.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못 미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단은 기각 판결을 받고 직무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도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리고 과연 공정한 감사였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돌아봐야 될 일이다. 사실 12월 3일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문에 묻혀버린 일이긴 한데 감사원 내부에서도 감사원장 탄핵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고 굉장히 감사원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올라와서 그때 좀 파문일 조짐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게 계엄 사태로 묻혀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내부에서의 지적 같은 것도 충분히 유념해야 될 것이다. 결코 이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모든 도의적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헌재 수기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일이 당초에 뭐 내일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지금으로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선고 날을 정하고 통보를 하고 이제 내일 선고가 있을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수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 좀 그렇다면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지 선고일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솔직히 저도 취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철통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짐작만 할 뿐인데요.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임박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측에서 경찰 측에 경비 요청을 했다는 점, 특히 그 경비 요청을 한 시점이 14일부터 경비를 해달라, 해줄 수 있겠느냐, 병력은 얼마 정도 동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점을 의뢰했다고 하니까 14일, 다시 말해서 내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거기다가 만일 내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주 초, 다시 말해서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이 16일 아니겠습니까? 16일 날 윤 대통령 17일입니까? 예, 예. 17일 날 탄핵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경찰 병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찰 병력 투입을 계속 한 달 이상 지속시킬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루 이틀 내지는 조만간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임박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의 상황을 보면 경찰이 저 태세를 수일 동안 유지를 할 수는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건 경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제 모 언론에서도 단독 보도를 했는데 헌재에서 경찰 측에 14일에 경력 동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4일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다음 주 초 정도가 될 수 있고 18일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도 이제 변론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변론 일정이 없는 17일이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굳이 얘기하면 1순위 17일, 2순위 14일 정도로 잡아보는데 내일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통보를 하게 되면 내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4일에 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헌재에서 좀 판단을 하기에 14일에 선고를 할 경우 이게 주말이 되고 좀 사람들이 운집하기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5일이 되면은 아마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할 것이고 그때 좀 어느 정도 군중 열기의 김을 빼고 그다음 주 초에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도 좀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평일을 더 길게 할 여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대략적으로는 가닥이 잡혔을 거라고 보고 특히 탄핵 사유 중에 한 가지라도 인용 6, 기각 2 이렇게 되면은 그건 총체적으로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길어지는 것은 시점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세부 쟁점에서 설령 인용으로 의견이 다 같다고 할지라도 의견들이 어떤 사람은 한 5만큼의 이유를 대고 어떤 사람은 7만큼의 이유를 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통 의견을 일단 판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 의견으로 넘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검사 3인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진행 중인데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헌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편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수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이것을 재량을 남용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기자회견의 영장 관련 답변 또한 허위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의문은 있으나 뭔가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이 적절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사가 철저히 됐는가, 예. 그동안 특히 문제가 제기됐었던 어떤 황제식 조사라고 불렸던 그런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적절성만 놓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기각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명심을 해야 될 것은 검사들이 그날 그 브리핑 도중에 답변한 것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알고 봤더니 코바나 콘텐츠 관련 의혹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수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인지 혹은 잠시만요. 기각 결정이 지금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 3인 모두 또 검사의 직무를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 그 주실까요? 당시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의 답변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수사 상황조차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무능한 그런 것을 노출을 했든지 아니면 다소 고의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이 답변이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공수처장의 답변, 그러니까 윤 대통령 영장 관련한 답변도 고의적인 허위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도의적 책임이라는 건 여전히 남는 것이고 국민들도 아직까지도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할 만큼 검찰 수사가 좀 부실했던 점 이런 것까지 봐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뚜렷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 위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각되기까지 한 3개월 걸렸는데 정직 3개월 정도 된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검찰이나 법무부가 이 검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 감찰 여기에 착수를 했으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명분도 많이 사라졌다고 보는데 스스로의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그런 반성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기억을 할 것이고 이번에도 그냥 기각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사실 검찰에서 한번 수사를 했기 때문에 또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문제도 결국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무리한 탄핵 소추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에 이어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역시 무리한 탄핵. 특히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와는 이재명 대표 구하기 탄핵이었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사안을 들어가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 이 부분도 정치적인 공세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기소 처분, 즉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탄핵 소추한다. 그거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만약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면 그러면 불기소 처분 이후에 항고하고 또 항고도 불복하겠다면 재정 신청을 하면 되는 그런 사법적 절차가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사를 탄핵한다?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받아줄 수 없다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3명이 지난해 11월 언론 브리핑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확인을 해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있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당시 최재원 부장을 비롯한 3명의 검사가 코바나 콘텐츠와 도이치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이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 등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닐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회복, 민생 안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요청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주미대사를 역임하며 외교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 외교와 경제 협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산적한 외교 현안들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 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입니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감사원장 또 검사 3인의 탄핵은 민주당의 무리한 시도였고 또 기각 결정으로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듣고 있었는데요. 말씀 이어가 주실까요? 예, 제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부분 말씀을 드리다 중단됐는데요. 우선 그 지난해 11월 언론 브리핑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이제 최재훈 부장 검사하고 또 조상원 서울지검 4차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언론 브리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최재훈 부장이 코바나 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거짓말이다 해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 코바나 콘텐츠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바나 콘텐츠 압수수색 영장 안에 보면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증권 계좌를 받아서 주가 조작을 했고 따라서 경찰 내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바나 콘텐츠 관련 영장이었지만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위법한 그러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 기각을 내린 주요 사유 중에 하나가 이 기자회견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한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선고 결과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좀 가늠자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 검사들이나 최재 감사원장이 내란을 일으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재판관이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다른 거죠. 이게 고정적으로 국회 의석처럼 몇 대 몇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국회의원들도 사안에 따라서 자유투표하면서 똑같이 표결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사안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4대4가 나오고 또 이런 사안은 0대8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8대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회 줄 탄핵 때문에 계엄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하는 거 여기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왔듯이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탄핵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가 되느냐? 마비가 됐으면 윤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하지 못했겠죠.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재판이고 저는 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재판 결과부터 먼저 나오게 돼서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인용하고 그러는 집단이 아니다. 다 재판관들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고 사실관계 위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거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아까 전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서 승복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정을 존중해놓고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나오면 존중 안 할 수 있느냐. 물론 그때 과연 존중할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이 판단부터 먼저 나오는 바람에 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헌재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물론 이들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보다 탄핵 소추됐기 때문에 먼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판단,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판단에 대한 승복과 존중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부디 거기에 대해서도 승복을 하기를 그렇게 기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재에서 들어오는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 속보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탄핵 기각이 되면서 감사원에 출근하는 출근길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탄핵 기각됐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한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앞서 오늘의 이런 헌재의 결정이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탄핵 선고가 먼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나온 게 잘된 일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신지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웬고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집행한 주된 동기가 정말 도저히 이 상태로는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 운영 마비 상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국정 운영 마비 상태의 주된 원인이 줄탄핵 아니었습니까? 29번에 이르는 줄탄핵. 그중에 지금 두 건이 오늘 기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성이 오늘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느냐. 이 대목에 있어서 오죽하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정당성 그리고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무척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헌재에 부탁한다. 한 총리 탄핵 심판도 조속히 좀 결론을 내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도 한 총리도 아직 선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선고는 어떻게 좀 될 것 같으십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거의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도 거의 났다고 보는데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변론길이 더 먼저 끝났습니다. 그리고 변론 또 오래 안 열었고 그러면은 이게 뭐 판단할 만한 사안이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사실 또 한덕수 총리가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인데 근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된 시점을 보면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선출한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럼 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헌재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다만 윤 대통령 심판하고 이걸 또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이 문제가 달려 있을 텐데 저는 같은 날에 선고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있다라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 심판도 벌써 끝났어야 될 일 같은데 좀 늦춰졌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를 하고 사건 번호의 순서상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심판을 선고를 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용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판결을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키는 이런 이 두 탄핵 심판의 선고 사이에 별로 간극이 없거나 혹은 연달아서 하게 될 가능성 이것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만약에 기각시킨다면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만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직무에 복귀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총리로 옮겨야 되는 이동해야 되는 복잡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내지는 동시에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온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다. 그러면 직무에 복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무에 복귀하면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그쵸. 권한대행은 그냥 총리로 복귀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먼저 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시간 들려오는 소식 저희도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야도 장애 새 대결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삭발의 단식까지 했고 거리 행진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단체 행동에는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 선을 긋긴 했지만 개별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 의사를 밝혔는데 이러한 여야의 거리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거리에서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국회 안에만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것보다는 시민들도 만나고 집회나 시위에서 같이 호흡을 같이 하는 거는 정치인의 본령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갈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나 이념에 대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갈등인 것인데 저는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지난 3달 동안 나왔던 보도들 이런 것들을 과연 읽어보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계몽령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인 것인데 아니 계몽령인데 어떻게 포고령으로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넣을 수가 있으며 포고령에 그걸 넣어버린 이상은 대통령이 무슨 인원을 끌어냈든 의원을 끌어냈든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고령에 따라서 군인들이 움직인 것이고 그럼 윤 대통령이 포고령 그냥 폼으로 써놓은 건데 왜 움직였냐 이렇게 따져 물은 적도 없어요. 이 자체로 이미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은 거의 끝이 난 겁니다. 사실 지금 헌법재판관 분들도 본인들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도 이미 들여다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규현 판사도 이 흥미로운 대목인데 결정문에는 없지만은 언론이나 이쪽에 배포된 설명 자료에 보면 괜히 상급심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재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죄 심중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고 하는 방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갖고 이렇게 사회가 분열돼야 되고 물론 이게 5대5로 분열된 건 아니고 6대4, 7대3 정도가 되겠지만 저는 30-40%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세력이 나타났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 정치인이 거리에 나가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나오는 주장이 그릇된 것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사건의 내용을 더 잘 알고 있고 판단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대의 정치인이라든지 이쪽에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국민의힘에서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저는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사례를 들고 싶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사건의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빨리 교정이 안 됐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은 이게 내란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훨씬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거리에 나온 민주당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제기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도 잠시 뒤인 이제 2시에 이와 관련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속보도 앞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그리고 이 움직임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민주당 측 행보를 보면 단식 투쟁, 또 삭발 투쟁, 철야 농성, 거기에다가 도보 시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화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가속화시킨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인데요.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들을 이 같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들을 사법부에 다 이렇게 넘기는. 그래서 마은혁 후보 권한쟁의 심판이 그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풀어야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뻑하면 헌법재판소, 뻑하면 소송을 하는 이러한 행태는 정치의 사법화를 더 가속화시킨다. 이렇게 거리투쟁을 하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다 보니까 사법부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이른바 사법부의 정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화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즉시 항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측에서도 오늘 어쨌든 회의 열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제 즉시 항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한번 돌아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구치소가 아닌 지금 관저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석방이 돼서 관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즉시 항고가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치소로 지금 다시 장소를 이동시켜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구속 취소와
비슷한 유형의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익이 전혀 없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지 위법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정치적 공세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든지 법적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이 단체 행동, 그러니까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선회를 긋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제지를 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도 존중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을 갈라치고 내전적인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헌재를 부수자 이런 발언들이 민주당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서천호 의원이라든지 또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이걸 공을 떠넘기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뭐 헌재를 압박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저는 마치 북한을 떠올리는 게 예전에 김신조 일당이라고 하죠. 무장공비가 한국에 남한에 쳐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북한 체제의 입장이 아니라 극소수의 어떤 그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짓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적이 자주 있었어요. 뭐 이렇게 연평해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어떤 주석의 뜻이 아니라 그쪽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으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마찬가지가 아닌가.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릴레이로 나아가서 헌재도 몇 번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까지 항의 방문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건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 거리에서 정치하는 건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예전에 북한의 행태와도 비슷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떠넘기기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제안 중에 하나가 여야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는 결의안을 내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임박하긴 했지만 차라리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 훨씬 올바를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이렇게 미리부터 경비 경호태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탄핵 찬성 시민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탄핵 반대 시민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설령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또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논란은 많지만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뭐 이번에 탄핵이 된다고 해도 다음에 또 기회는 있는 것이고 오히려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흩어지고 그다음 다시 새로운 계기로 모이는 것이 낫다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탄핵 반대 시민들에게 책임지고 비폭력의 원칙을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이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행보들에 대해서요? 저희 당 지도부의 입장은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개별 의원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예, 그러한 점에서 우리 당 지도부에서 적절한 스탠스를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서 지금 탄핵 찬반 경론이 붙고 있는 저 같은 양태, 저 원인이 무엇일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헌법재판소나 우리 사법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만 하더라도 공수처법 제31조를 어겼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몰래 그것도 은밀하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검찰 수사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장원, 곽종근 두 핵심 증인의 진술이 사실 지금 신뢰성, 진실성을 믿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홍장원의 메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판별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곽종근의 진술도 이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양심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런 지인과의 통화 내용도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의 신뢰성, 진실성에 금이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결론을 내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우리 사법부의 어떤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가고 있다. 그 점이 결국 저런 거리 정치를 내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계기로 좀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내란 조기종식 간담회가 개최가 됐고 좀 국난 극복을 위해서 이런 슬로건을 걸고 손을 잡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그러니까 당내 일부가 검찰과 내통했다라고 하는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에 그 주장 때문에 굉장히 크게 파문이 일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집회에 가보면 어느덧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주나 비판 이런 것들이 메인을 차지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정치적 이익을 크게 가져다 준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좋아졌다라고 원망을 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옹호하는 모습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신세를 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제 그 천막에서 같이 시국회의를 했던 비명계 인사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 이걸 접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한테 큰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다만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수습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3월 26일 2심 판결이나 그다음 조기 대선 경선 이런 곳에서는 다시 문제가 불거질 거거든요. 그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거는 숙제로 남는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여권 잠룡들 같은 경우는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활동 반경이 오히려 좀 좁아지지 않았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 환영 말씀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여권 잠룡들 같은 경우에 메시지를 내는 부분도 줄어들고 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지난 8일 날 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 잠룡들이 대선 행보를 보인다? 그건 인간적으로 온당치 않은 그런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 당원 동지들이나 보수층 지지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무슨 대선 행보를 보인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온당치도 않다. 따라서 지금 잠룡 주자들이 다소 이렇게 정중동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이런 부분은 당연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